안녕하세요.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. 한 3분 전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죠. 고구마. 고민하지 마. 고민하지 마. 찍었습니다. 이게 취지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의 현실적이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질문을 답변을 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. 눌려있던 사담이 폭발한 거죠. 3, 4분 나갈 것 같은데 한 30분을 떠들었어요. 말이라는 것이 폭발했다. 우리 감독님들이 특단의 결단으로 끊읍시다. 끊고 갑시다.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선임 전에 콜백을 하는 변호사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? 이제 콜백을 한다는 건 이제 돈을 내고 그 이후에도 선임 전과 똑같이 전화가 소통이 잘 되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변호사. 그게 되게 큰 차이라고. 근데 요새는 대부분 알려주세요. 문제는 알려준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일단 질문하고 내가 정리가 돼.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내가 신뢰해주겠다는 마인드를 일단 가셔야 돼요. 일단. 그렇지.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계속 물어보시는 의뢰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내가 원하는 답정 넣어.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난 물어보겠다. 그런 태도 같은 걸 좀 지향을 하셔야지 변호사하고 더 소통이 잘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변호사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그 법의 논리와 법의 언어대로 움직여서 현실에 일어난 사건을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. 그렇지. 그리고 판단해서 어느 법리를 적용할 거냐.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리가 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건 변호사의 의무죠. 그렇죠. 한 두세 분 정도의 변호사님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.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만족해 주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앞으로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선임을 한 다음에는 그 변호사를 최대한 신뢰하고 그분의 법적 판단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. 그래야지 더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.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선임 후에도 변호사님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는지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. 전 한 가지 근데 딱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맞아. 그건 조심해야지. 안 될 가능성은 이거고요. 잘 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고,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고 유리한 면 살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상히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좀 정직한 소통이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. 그리고 김변 얘기대로 얘기하다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. 느낌 와요? 그런 느낌이 옵니다.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나중에 정말로 그냥 착수금만 쓱 하고는 사라지진 않겠다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. 그런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한 가지 더. 그리고 이 재판을 내가 맡으면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성공보수는 어느 경우에 있는 거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. 그것만큼.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 내가 피의자인데 이게 경찰 단계까지 해주는 건지 검찰 단계까지 해주는 건지 재판까지 해주는 건지는 계약마다 다르고 그 변호사님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계약서 쓰시기 전에 계약서 충분하게 잘 읽어보시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 사연입니다.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케해야죠. 젊으신 분인가 봐요. 어케해야죠. 2년째 3,500만 원 안 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. 돈을 빌려줬는데 2년째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? 어떻게 하겠습니까? 소송해야죠. 소송해야죠. 2년째 안 갚고 있으면요 20년 돼도 안 갚습니다. 확실합니다.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. 2년 정도 안 갚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기죄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, 능력도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. 그래서 형사고소를 일단 하시라.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갑자기 없던 3,500만 원 입금될 수도 있어요. 거꾸로 3,500을 빌렸는데 한 절반 갚았어. 그럼 사기죄에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아.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. 10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, 50만 원 갚아왔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내가 어려워져서 못 갚은 건 처음에 돈을 빌릴 시점에랑 다른 거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. 근데 여기 사연은 지금 3,500만 원 주고 저희 얘기한 배째라. 못 갚아요. 몰라요.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. 2년 지났는데 안 갚는다.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안 볼 사람인 거예요. 상황이 너무 안 되더라도 5만 원,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갚아야 이 사람이 갚을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, 물론 그렇다고 3,500만 원 빌려놓고 10만 원씩만 갚는다고 소송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변제 과정에서의 성의와 노력을 충분히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절대 못 받는다라는 각이 나오면 정말 이럴 때야말로 고민하지 말고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소송을 한다고 해서 판결문이 있다고 바로 다 집행할 수 있냐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죠. 적어도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, 그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 든다. 어쩔 수 없죠. 처음부터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. 그건 나중에 그 사람 재산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. 어떡하나요?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형사고소, 민사소송 다 진행을 하면서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. 일반적인 어떤 상사 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대여금 채권 같으면 10년인데 10년의 기간 동안에
그 사람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. 갑자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. 판결문도 받아놓고 계속해서 집행을 또 생각날 때 조회해보고 신용불량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.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도 있으니까. 이거는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. 무조건 해야 되고 떼일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법대로 해야죠. 법대로 하냐? 비용이 든다, 시간이 든다라는 걸 그 모든 기회비용까지 생각하시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건데 갚겠지, 100% 무조건 갚겠지라고만 하고 빌리면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도 입으시고 현실적인 피해벽도 어려운데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문자 메시지 같이 이렇게 계약 성립, 대여금 계약 성립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. 이게 2년째 3,500만 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큰 돈이에요. 돈 좀 빌려주세요. 3,500만 원. 3,500만 원요? 호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40인데 3,500을 못 갚겠어요? 왜 그러니까 못 갚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빌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거든요. 김호희는 괜찮은 사람이고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에 배째면 그 뒤에 플랜 B는 뭐가 있을까가 들죠, 생각이. 너한테 안 들어. 아니 들죠.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나 김변이 빌려달라 그래. 믿어. 당연히. 근데 그 믿음의 전제라는 건 갚아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. 그런 생각해야 돼. 적어도 그런 안전장치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변도 나한테. 그렇죠.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죠.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3천까지 잘려도 괜찮아요, 호인이한테는. 저는 그때도 얘기했죠. 1,00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. 전 3천까지 잘릴 수 있어요. 제가 2천이 이득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생 이득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. 돈 빌려주실 때는 사람 봐가면서 빌려주시고 증거는 무조건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다음 뒷일까지 생각하시고 빌려줘야 된다라는 그 호변의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돈거래 하지 마라. 그 사실은 진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. 그래서 금전대여 이런 건 은행이랑 하는 거예요. 돈거래는 개인 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. 그리고는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면 그걸 거절하면 인간관계 멀어질까? 그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건 멀어질 사람이었어요. 맞아. 제가 고구마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을 강하게 숙성하겠습니다. 전 부드럽게 안아드리겠습니다. 전 네온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이 저는 가끔 이 회초리를 뚝 떠버리겠습니다. 법률적으로만큼은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. 기호 왼쪽 김상균입니다. 기호 왼쪽 김상균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